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 중에서 권한 설정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영상이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랩뷰는 1986년 제프 코더스키에 의해서 이제 생성한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생이 계측 장비를 GPI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아주 파워풀합니다. 특히나 웬만한 계측 장비 업체에서는 랩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 장비를 구매하실 경우에 랩뷰 이그젬플 코드까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계측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피저빌리티 검증하실 때 랩뷰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에 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아주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랩뷰를 처음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채널에는 랩뷰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별도로 또 있고요. 그리고 랩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랩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쓰실 수 있지만 리눅스나 이제 맥 OS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이 됐건 폴더가 됐건 간에 그 파일을 생성할 때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와 그 다음에 그룹,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윈도우 OS 기반 랩뷰 같은 경우는 이 권한 설정 함수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그룹과 기타는 지원하지 않고 사용자 권한 중에서도 읽고 쓰기 권한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윈도우 OS에서는 파일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하신데요. 이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실 때 특정 파일에 대해서는 쓰기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에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의 속성을 쓰기 권한은 지원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즈에서 권한 파라미터의 사용은 리눅스가 아닌 OS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직 사용자의 쓰기 권한, 그러니까 비트 7이죠. 여기서 보면은 비트 7에 대한 그 사용자의 쓰기 권한에 대해서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는 다른 모든 비트의 변경은 무시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쓰기 권한을 거부하려면 이진수 값 이 부분을 0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파일을 내가 읽기 권한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권한 설정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프론트 패널에는 이 권한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컨트롤에서 지원하는 아이템은 쓰기와 읽기 두 가지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와 그 다음에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이 테스트 vi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readme.txt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서브 vi 입력으로 이 권한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권한 값을 입력받아서 이 값이 쓰기인 경우에는 자, 비트 7을 1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 7이 1이라는 거는 2의 치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128이라고 하는 10진수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쓰기 권한인 경우에는, 읽기 권한인 경우에는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readme.txt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OS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자, 속성에 가보시게 되면은, 읽기 전용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즉,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한, 자, 권한을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간단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는 심플하죠. 자, 실버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링 앤 열거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권한이라고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은 크게 두 개로 주겠습니다. 하나는 쓰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고, 자, 블록 다이그램 같은 경우도 서브 VI를 하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 VI를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서브 VI 이름을 서브 set access file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서브 VI를 우선 실행하신 다음에 자,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하는 작업이 있죠. 모듈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아이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을 해서 잘라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텍스트는 서브 set access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의 텍스트만 보더라도 이 서브 VI가 어떤 기능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력으로는 자, 권한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한도 받아야 되겠지만 자, 그 파일 경로 정보도 인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경로 정보 같은 경우는 문자 일행 경로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경로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사이즈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 연결해 주시겠고요. 파일 경로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항상 탐색 옵션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기존의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자, 블록 다이그램 같은 경우는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고급 파일 기능이 있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입력으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될 게 파일 경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경로 정보를 하나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할 텐데요. 자, 권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권한 입력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쓰기와 읽기가 있겠는데, 자, 쓰기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 7 값을 1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7승이기 때문에 128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권한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128이라고 하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쓰기 조건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 읽기인 경우에는 관련된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OS 운영체제에서는 자, 이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사용자에 대한 자, 쓰기, 읽기 권한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의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메인 VI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불러오시겠고 서브 VI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VI 입력으로 자, 권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일 경로 같은 경우는 파일 IO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파일 상수에서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하나 불러오시겠고 한 단계 위에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름 또는 상대 경로에는 자, readme.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값을 자, 파일 경로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테스트할 VI도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우선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readme.txt 같은 경우는 읽고 쓰기 자, 권한이 다 있는 걸로 표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읽기 권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eadme.txt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한을 자, 쓰기로 하면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자,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거나 아니면 읽기 권한만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 중에서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원하시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